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혁준입니다. 혹시 여기 위암 수술 받으신 분이 얼만큼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많이 받으셨네요.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여전히 위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치료법이고, 또 여기 계신 직접 오신 분들 또는 가족분들 다 수술하고 나서 두 가지를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나가 재발을 할지에 대한 걱정이 물론 제일 크겠고, 또 하나는 위를 이렇게 잘라냈는데 오장육부 중에 으뜸이라는 위를 잘라냈는데 얼만큼 내가 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잘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심지어 위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내시경 검사를 안 하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그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 김찬영 교수님께서 아주 멋진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수술하는지와 또 어떻게 병기가 결정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하고 나서의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저희 이문수 위암학회 이사장님과 우리 김찬영 홍보위원장님께서 잘 만드신 위암 궁금합니다. 뒤에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있는 내용도 많이 참조해가지고 몇 가지 궁금증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 나왔던 거고요. 위의 기능은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저장 기능, 운동 기능 이 있고, 그 외에도 소독 기능, 분비 기능, 흡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위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가 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에 소화하는 기관은 아까 잠깐 나왔던 소장이고요. 소장이 음식물을 소화합니다. 그럼 위는 뭐 합니까? 위는 저장을 합니다. 위의 기능의 90% 이상은 저장 기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과 의사들은 위를 많이 잘라내도 괜찮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다 절제하더라도 이제 제 뒤를 이어서 위암 수술을 한 번 받으시고 두 번 받으신 분이 또 나오셔서 이렇게 본인 이제 경험도 얘기해 주실 텐데, 위를 심지어는 다 절제해도 아주 잘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저장 기능은 그래서 알겠는데, 운동, 소독, 분비, 흡수는 뭡니까? 이 위의 운동 기능이라 하면 아래쪽 전정 부분이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거를 막 꿈틀꿈틀 합니다. 꿈틀꿈틀해서 뭘 하냐 하면은 먹은 음식물을 갈아주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잘게 갈아서 우리가 심지어는 꿀꺽 삼켜도 그게 위에서는 다 갈아져서 아주 죽과 같은 형태로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죠. 소독 기능은 위에서는 이제 위산이 나오는데요. 이 위산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이 위산이 굉장히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도, 심지어는 뭐 대장균에 감염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도 대부분은 탈이 안 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이런 위에서 가지고 있는 소독 기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익혀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하지 않고 날거를 막 먹고, 심지어는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도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위의 소독 기능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런 저장, 운동, 소독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저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아전절제, 그러니까 아래쪽 3분의 2 절제, 제일 많이 하는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한 절반 정도를 처음엔 드시면은 이제 꽉 막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연결을 이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아까 김정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또는 이렇게 위를 다 절제를 했으면은 소장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위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처음 수술받고 식사할 때는 한 5분의 1, 4분의 1만 드셔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잘 적응을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까 같은 부분 절제를 하신 분들은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자기 식사의 8, 90%는 돌아오시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절제를 하신 분들조차도 보통 수술하고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은 원래 식사량의 7, 80% 정도는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절반 정도 식사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드시면은 불편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먹으면은 탈날까봐 적게 드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위를 심지어 다 절제한 경우라 할지라도 원래 자기가 먹던 식사량의 7, 80%를 드신다고 하니 우리 몸이 굉장히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위를 다 절제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문보존 위절제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절제하고 연결하는 수술인데, 이 수술에 대해서도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 외래를 오게 되는데요. 외래를 오시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발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고, 물론 항암 치료를 2기 이상에 하시는 경우에는 또 나선영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시곤 하는데, 항암 치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나서 보통 5년까지 재발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대로 합병증이 생기는지, 수술 후에 어떤지. 재발 확인을 위한 검사는 기본적인 피 검사, 이거는 이제 빈혈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간 수치가 나빠지는지, 콩팥 수치가 나빠지는지를 보는 검사를 대표적으로 합니다. 또 이제 재발을 확인하는 검사로 종양 표지자라는 건데요.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재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라갔다 그래서 꼭 재발은 아닌데요. 올라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사진, 복부 CT,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위내시경을 해서 남아있는 위에 암이 생겼는지를 보게 되는 검사들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5년 정도를 하게 되고, 또 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이더라도 남은 위에서는 계속 위암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내시경 검사는 평생에 걸쳐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또 위를 다 절제하신 경우에는 비타민 B12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종합 비타민제를 먹거나 또는 비타민 B12만 들어있는 비타민제를 먹어도 흡수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주사를 보통 많이 맞습니다. 이 주사는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보통 근육으로 맞게 되고요. 아주 간단한 주사입니다. 이걸 평생 맞아야 되는 거죠. 비타민 B12의 결핍이 오면은 빈혈이 올 수 있고, 더 심해지면은 손발저림이 오고, 더 심해지면 치매까지 온다고 하니 위를 다 절제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셔서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그 비타민 주사를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요령인데요. 일단은 소량씩 자주 식사해야 되고, 충분히 씹어서 식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단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지 않기, 식사 직후에 기대어 있기, 이렇게 5가지를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씩 먹어야 되는 이유는 위의 저장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식사하라는 이유는 위의 운동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위의 아래쪽 부분이 많이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데, 보통 위암이 위의 아래쪽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아래쪽을 많이 잘라내고 위쪽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 짜주는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먹을만 합니다. 근데 먹고 나면은 배가 꽉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돼요. 그 이유는 위의 운동 기능 소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잘 씹어서 넘겨야 된다. 물은요,
우리가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물에 의한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암 수술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식사 중에 수분 섭취는 너무 많이 하지 말아달라. 대신 식사와 식사 중간에 수분 섭취를 해달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주무시기 전에 시장에서 또는 목이 칼칼해서 주스를 드시거나 우유를 먹거나 또는 밤참을 먹고 주무시는 또는 맥주를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위에 그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음식이 들어가고 그 음식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면은 그게 다 식도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위산이 식도의 벽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도에 궤양이 생겨요. 파입니다. 식도염이 생겨서 그게 굉장히 심한 여기 가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밤참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외래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4시간 정도 있다가 주무시고 그 사이에는 물도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4번은요 덤핑 증후라는 것과 관련있는데 뒤에 조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단 음식을 먹는 거는 안 좋고 한꺼번에 과다하게 먹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인데요. 뒤에도 잠깐 설명합니다만 고기가 대장암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장암이 아닌 환자들께 얘기고요. 그런 게 와전돼서 암 환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은 특히 단백질 섭취를 잘 해야지 체중 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 끼니 때마다 육류, 어류, 난류, 콩류를 드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끼니 때마다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량 섭취에 대해서는 이제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식사를 조금밖에 못 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중간에 간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과일은 늘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나 유제품에 대해서도 드시고 나면은 이거를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유를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유는 꼭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와 청량음료는 제한식품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위식도 역류,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만 드시라고 권하고 있고, 술과 담배는 저는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술이나 담배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미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본인이 확인받고 싶어서 물어보시는데, 술이나 담배는 위암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맞고, 이거를 계속 못 끊으시고 너무 많은 술과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저는 위암 수술 한번 더 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냐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염분 제한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분들이 짜게 먹어서, 내가 또는 내 남편이 짜게 먹어서 또는 맵게 먹어서 위암이 걸렸다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본인도 그렇고 본인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싱겁게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식욕을 너무 잃게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 제한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국찌개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것도 제가 외래에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국에다 말아서 확 드세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나쁩니다. 하나는 먹는 양에 비해서 칼로리, 즉 열량 섭취가 적어요. 또 하나는 국에 말아서 밥을 먹으면은 입에서는 잘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입에서 이로 씹어서 삼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잘 씹어서 삼키는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다 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면 배가 그득하고 먹은 건 별로 없는데 잘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이나 찌개보다는 건더기 위주, 마른 밥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음식은 천천히 드시는 게 당연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양보충 음료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위암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이게 또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즙이나 상황버섯, 차가버섯 안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식사를 통해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녹즙을 드시는 것보다는 나물이나 무침, 샐러드, 과일과 같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을 굳이 버섯을 항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보다는 표고, 팽이, 느타리 등을 드시는 게 좋겠고,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면은 항암 효과가 있느냐?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반면 이런 걸 먹으면 뭐가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건 명확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간에 부담이 와서 간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저희 의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종합 비타민제는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위를 부분 절제한 경우에는 저는 굳이 권하진 않습니다만은 전절제 하신 경우에는 드시는 게 좋겠고, 아까 전절제 하신 분들은 비타민 B12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 몇 가지 스스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체중 감소, 덤핑 증후군, 철 결핍성 빈혈, 설사, 비타민 B2 결핍증 등이 있겠습니다. 체중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살이 빠졌는데 이거 회복이 됩니까? 답은 회복이 정상까지 회복되시는 경우는, 수술 전까지 회복되시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은 10% 정도로 감소한 채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질량 지수라는 것이 있어서 정상 체중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범위에 그냥 들어오십니다. 수술을 받더라도요. 예를 들면 170에 60kg 정도면 정상 체중이세요. 근데 이전에 70kg셨던 분이 60이 되셨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70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올릴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체중 감소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체중 증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영양보충 음료도 처방하고 식욕 촉진제도 처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체중이 감소하더라도 정상 체중 범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 억지로 많이 드신다 해서 체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덤핑 증후군은 위암 수술 후에 생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식사하고 나서 30분 내지 30분 이내 또는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2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기 덤핑이라고 그러고 이걸 후기 덤핑이라고 하는데, 조기 덤핑 증후군은 설사, 식은땀, 현기증, 얼굴 붉어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후기 덤핑 증후군은 저혈당, 손발 떨림, 무력감, 현기증이 나타나는데, 이 조기 덤핑 증후군은 간단히 말하면 몸에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고, 두 번째 후기 덤핑 증후군은 몸에 혈당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게 위에서 갑자기 소장으로 쏟아져 내려가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소량씩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탄수화물 위주 식사나 과한 수분 섭취를 절제. 아까 얘기했던 밥에다가 국 말아서 후루룩 마시기. 이게 이제 제일 나쁜 식사 패턴이 됩니다. 농도가 진한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 설탕이 이제 탄수화물이거든요. 너무 단 걸 드시면 이런 덤핑 증후군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상체를 세우고 잠시 누워 있으면 음식물이 소장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식간에 물을 마시고 식사 때는 너무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나타나면 일단은 조금 누워서 쉬셔야 되겠고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드시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혈이 오는 경우가 10% 정도에서 있고요. 고기를 포함한 그런 음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설사가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은 어떤 분들은 만성적으로 물음변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 배출 지연이라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잘 안 내려가는 증상이고, 아까 우리 김찬영 선생님 보여드렸던 위에서 12장을 직접 연결했거나 또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유문을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1회 식사 분량을 적게 하고 자주 섭취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잘라낸 위는 다시 생기나요? 제가 안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절제에서도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트림이 많은 증상은 나쁜 증상은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트림이 많은 이유는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고, 그리고 위에 운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에 음식물이 위로 올라와서 가스가 역류해서 트림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위암이 또 생겼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위암 수술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트림을 경험하십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경우도 많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방구가 냄새가 전보다 독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위암 수술 후에 흔히 보는 증상입니다. 이유는 공기가 위에 머무르지 않고 소장으로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되 음식을 천천히 드시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기약 먹어도 됩니다. 위절제와 감기약은 상관이 없고요. 위암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특별히 좋은 음식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드시던 음식 먹어서 위암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전 거 다 안 먹고 딴 거로 먹는다. 예를 들면 육식 좋아하셨는데 채식으로 바꿨다.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요. 채소와 과일은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안 좋다. 탄 음식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피하면 되겠습니다. 감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감은 우리 위암학회 내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걸 실제로 위암 수술한 분들 감 먹으면 위에 돌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나눠지긴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는 감에 이제 탄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씨 있는 거와 그 씨 주변의 검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산과 합쳐져서 섬유질과 합쳐져가지고 위에 돌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를 부분 절제하신 분들은 특히 감을 먹지 말라고 저도 외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를 다 절제하신 분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드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요, 고기를 먹으면 암세포가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고기가 필요하고요. 빈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고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잘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도 잠깐 그 얘기 나왔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시경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한 100명 정도 치료 안 받은 환자를 봤더니 이 조기 위암에서 진행 위암으로 가는 데는 2년 정도 걸리고요. 치료 안 하면 암이 발견이 됐는데 그냥 치료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치료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 얘기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셔서 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이런 경우들인데요. 1기에서 치료를 안 하고 났더니 4년 5개월 정도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거죠. 2기로 발견됐는데 치료 안 하면 1년 3개월, 3기면 11개월, 4기면 8개월. 그래서 이런 4기의 위암에 치료 안 할 경우에 생존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보통 반년에서 1년으로 이런 다른 병기들도 치료 안 하고 두게 되면은 다 이 위암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본 바가 있어가지고요. 혹시 주변에 이 위암에 발견이 됐는데 치료를 안 하고 두면 어떠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치료를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내시경 치료, 수술 또 좀 이따 말씀드릴 항암 치료들을 통해 가지고 잘 치료가 되고 좋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저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